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정부가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의 국가산단 2.0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원전 그리고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창원의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산단을 조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창원시의 다양한 현안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벌써 취임하신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좀 미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올바른 시정을 향해서 무소의 불처럼 앞으로만 향해서 달려왔던 1년이었습니다. 취임하면서 창원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창원에 나아가야 할 비전 그리고 전략, 해야 될 프로젝트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뿐만 아니라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을 그 비전에 맞춰서 정리를 했고요. 예. 특히 지금은 또 AI,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여러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가 디커플링이 되면서 창원을 둘러싼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창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참 창원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난 1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창원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창원 원전 생태계가 많이 망가뜨려져 있었는데 산업은행을 통해서 원전 정책관을 또 저희 창원에 초빙을 하고 중앙정부와 협업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현재 그 원전 산업 행세계를 지금 복원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창원의 미래에 나아가는 데 필요한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 치중을 했습니다. 바이오 의료 산업이라든지 또 현재 뜨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또 창원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노력을 좀 했습니다. 금년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UAE에 방문할 때 저도 같이 합류해서 창원이 잘 나가고 있는 수소 산업들을 UAE 아부다비 정부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스라든지 또는 독일의 하노버 메세에 우리 창원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원에서는 장기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마산해양신도시라든지 진해 웅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류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저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채가 종합부채가 한 1조 정도 되는데 예. 이 부채를 갖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재정 혁신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한 343억 원 정도는 현재 부채를 상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행정 혁신에도 지금 노력을 해서 일하는 그런 창원 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기반을 좀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네, 창원시청 출입 기자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말에도 시장님께서 시청에 자주 보이시고 또 평일에도 밤 늦은 시간까지 집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 때문에 시정에 좀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재판과 관련된 팩트는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특정인을 제가 특정인에게 어떤 공직을 제한한 적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제한하게끔 시킨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그 특정인이 제게 그 뒤에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길래 제가 정중히 거절한 게 전체의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여러 또 이해 집단들, 이해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보고요. 혹시 뭐 그런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그 일말의 어떤 그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정 관련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원의 산업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창원은 이제 방위산업, 원전산업의 대표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그 창원의 국가산단 2.0이 신규 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먼저 이 국가산단 2.0이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단을 이름하여 국가산단 2.0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전 산업화 시대 때 국가산단은 주로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산단도 보면 주로 그 부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부지에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용수를 공급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수준에서의 산단이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다 품종의 소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산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최첨단 어떤 연구시설이라든지 또는 그 인재를 양성고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됩니다. 이번에 창원에서 유치하고자 했던 국가산단 2.0은 이러한 인프라를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데 좀 주력한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제 핵심은 어떤 콘텐츠 산업을 유치하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 기존 산단과도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세계적인 방산 도시인 프랑스 그레노블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센다이 같은 도시에 가보면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즉 시험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최첨단 대행 공동 시설 장비들이 그 산단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창원의 국가 산단에도 방산과 그리고 원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복합빔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성자 가속기를 유치하게 되게 되면 입주 기업들이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중성자 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비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땄고요. 예. 지금 현재 기획 중에 있는데 이 기획이 끝나고 예비 타당성 결과가 좋게 될 경우에 한 4천억 원 정도의 이런 구축비를 지금 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한 200억 원에서 한 30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산을 따서 저 창원 안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를 들어 제로연구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구축 운영한다면 창원을 예전에 떠나갔던 방산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아까 컨텐츠는 이런 최첨단 공동 활용 장비가 되겠고요. 시설이 되겠고. 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들, 이 인력들에 대한 양성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세심하게 좀 챙길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번 지정이 이제 신규 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된 거고 최종 승인은 2027년이지 않습니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방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제 후보지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시행자로는 LH하고 저희 창원시 그리고 경남 개발공사가 지금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창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 국가 산단이 정말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하다라는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산단에 들어올 앵커 기업들,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창원에 있는 대기업들, 예를 들어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또 하나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을 지금 이제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방문이 되면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유치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딸려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앵커 기업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지금 그린벨트를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지금 국가 산단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하는 그런 거를 국토부와 지금 해결할 예정에 있고요. 이 두 사업을
이 두 사업에 관계되는 지금 현재 로드맵을 짜서 그 앞단에서 창원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도출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착실히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국가산단 1.0을 비롯해서 이제 창원의 산업 분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그 방향성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우리 창원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우리 산업의 구조는 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네. 큰 일감을 따와야 예를 들어 원전이라든지 또는 방산이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이런 큰 일감을 따왔을 때 거기에 딸려 있는 이제 1, 2차 밴더들을 비롯해서 그 중소기업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그런 큰 일감을 못 따올 경우에는 우리 창원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 그런 좀 취약한 예.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그 산업의 그 끝단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을 일단 강소기업으로 만들어내는 데 좀 치중을 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업종을 좀 다변화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의료바이오라든지 또는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수소라든지 다양한 산업들이 현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산업들이 여기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파종하는데 그런데 또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러한 또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들도 지금 좀 손을 보면서 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대학 핵심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창원 국가산단이 이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뭐 대기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산단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에 우리 국가산단을 만들었고 이 국가산단을 통해서 우리 창원에 한 50년간 번영을 구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단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지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력을 지금 보강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저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각 개별 기업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아직 않은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 센터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 군별로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금년 3, 4, 3월 달에 제가 독일에서 열렸던 독일 하노버 메세에 출장을 나가서 예. 세계적인 스마트 팩토리 기업인 독일의 지멘스사하고 프랑스의 다소사와 같은 이런 기업들과 MOU를 맺어서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협력 방안들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5월 달에 우리 창원을 또 우리를 방문을 했고요. 예. 앞으로 이런 세계적 기업과 또 우리 창원에 있는 정부 출자기관들 그리고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지원 그 센터를 만들어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창원에 있는 50년 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창원 국가산단 외에 마산에 예를 들어 봉암을 중심으로 한 공단도 있는데 예. 이런 공단들에 대해서도 현재는 이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서울에 가보면 가산 디지털 단지처럼 지식과 관련된 이런 산업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꿔야 될 것들도 앞으로 고민해서 현 시대에 맞는 국가산단이 되도록 하는데 지금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창원의 산업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다른 현안을 좀 짚어보자면 창원은 지금 의대 유치에 상당히 힘쓰고 있죠. 네. 인구가 100만 이상인 비수도권 대도시 가운데 이제 의대가 없는 곳은 창원이 유일하다 보니까 더 의대 유치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상황인데 현재 창원의 의료 인프라가 좀 열악한 상황이죠. 네, 꽤 열악합니다. 지금 인구 100만 명당 의대 정원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 경남이. 예.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수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되면 창원중앙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 가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도 해소를 하고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의료 바이오가 굉장히 뜨는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도 육성을 하고 또 지역 인재들이 창원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바깥에 있는 인재들이 창원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원 의대 유치가 정말 절실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창원 의대 유치를 위한 기획단을 출범을 시켰고 그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의대 유치에 필요한 논리 개발이라든지 또는 대외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전개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의대 유치의 필요성도 충분하고 또 시민들의 열망도 충분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앞으로 어떤 형태로 유치할지 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고 지역 의료계를 설득할 필요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창원 의대 유치의 목표는 창원 지역 내에 모집 단위가 있는 예를 들어 무슨 대학, 창원의과대학 이런 것들이 창원에 만들어지면 된다고 보고 그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계에도 이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리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치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의료계,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득, 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과 설득 작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꼭 이번에 창원 의대를 유치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청년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과 협력해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주문했다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도시의 경쟁력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입니다. 하드웨어라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창원에 국가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라든지 또는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KTX가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또는 창원 안에도 여러 가지 연결이 잘 되게 하는 도시교통망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핵심은 지역 인재입니다. 이런 지역 인재 양성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도시들도 가보면은 그 경쟁력을 가진 도시들은 그 지역 안에 굉장히 그 지역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또 중국도 베이징을 가보면 칭화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인력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창원을 잘 들여다보면 창원에도 물론 대학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창원의 대학에서 가장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전문 직종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인력 학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의학과라든지 동물병원을 하면 수의학과가 필요하잖아요. 약대라든지 또는 뭐 치즈눈이라든지 또는 한의대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또 의대라든지 또 인문계 쪽으로 보면 법학 전문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일단은 바깥 지역으로 부산을 가든지 대구를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든지 때로는 또 안 돌아오는 그런 치명적인 또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국가 산단에 필요한 인력들도 지금 뜨고 있는 분야가 AI, 그러니까 정보 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학과들이 아주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창원 영내에 있는 대학들에는 그런 학과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창원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이 좀 쉽지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 우리 창원 내에 또는 우리 경남 내에 있는 창원대학 또는 그 국립경상대학이라든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들과 좀 만나 뵈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꼭 해결했으면 하고요. 이 부분도 한번 좋은 답을 찾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송 또 출연하셨으니까 창원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의 효과를 내려 그러면은 그 정책을 펴는 사람과 또 정책의 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이게 정보가 서로 원활하게 투웨이로 왔다 갔다 잘 해야 됩니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5개 우리 구를 돌면서 시민들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민 간담회도 하면서 시정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우리 지금 창원 시청이 있는 창원 외에 예전에 이제 진해 지역이라든지 마산 지역에 직접 나가서 그 시민들과 소통을 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그 관심과 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한 4년에 걸친 그 임기 동안 꼭 시민들께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는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커스 경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